이런 내용들을 대리인 사무실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전 공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다퉈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은 일부 법원, 일부 재판부에서는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라, 아니면 변제율을 뭐 60% 이상으로 올려라, 80% 이상으로 올려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전 공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연 법이라든지 어떤 뭐 재판 예규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방어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전 공고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인 채무의 97%가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점,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변제 수행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을 상향하거나 뭐 채무자회생법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 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식의 뭐 최근 채무 비율이 높으면 변제율을 올려라, 변제 기간 늘려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고, 두 번째 보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변제기간 60개월이라고 이제 대놓고 써놓고, 채무자는 이제 변제율 원금 기준 4.16%로 변제기간 36개월로 변제계획안 제출했는데, 이 4.16%의 변제율로 하는 변제계획안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월 변제액은 그대로 하면서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라, 이렇게 보정이 나오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채무자의 나이 변제율 등을 뭐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면 변제기간 60회로 뭐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도 변제율이 저조하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십시오, 이런 보정이 나오고, 아니면 변제율을, 아까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라 라고 하는데 변제기간은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변제율을 알아서 맞춰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례는 광주지방법원 사례로 보여지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 자신의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지했던 소비 수준을 억제, 그 다음에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취지를 언급하면서 신청인은 채무의 내용, 채무 총액, 변제기간, 나이, 주거비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변제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한 변제계획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변제율을 60% 이상으로 알아서 맞춰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말이죠. 이 마찬가지로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주식, 가상화폐, 도박, 게임, 과소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변제율 80% 이상 맞추라는 보정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뭐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줄줄 나열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데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출 사유가 없는 한 채무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채무가 늘어났는데 채권자들이 다 떠안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은 이제 뭐 과소비, 도박, 가상화폐, 주식 투자 실패인 경우에는 변제율 80%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의 변제율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생계비 비율을 최대한 생계비를 낮추라는 거죠. 월 변제금 올리라는 거고,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1인 생계비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60%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낮춰서 57.5%로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계비가 과도하니 이것도 더 줄여서 변제율을 올려라, 월 갚는 금액을 올리고 뭐 그것도 안 되면 기간도 더 늘려봐라, 이제 이런 취지의 보정인 건데, 그러면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일단 채무자회생법에 보면은 611조 변제계획의 내용에 5항을 나와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제614조 1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정할 수 있다. 614조 1항 4호는 뭐냐? 이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총 변제액이 파산받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라 라는 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3년을 전제로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 3년으로 부족할 때에는 변제 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변제율이 낮으면 변제 기간을 올리라거나 월 변제금을 올리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 재판 내규입니다. 대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때 하급심 법원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라는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이제 반드시 모든 하급심 법원들이 이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재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급적 이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도 변제 기간 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변제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아까 법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보면 변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어놨는데, 2호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 기간 동안 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서 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4년, 그러니까 3년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서 변제 기간을 늘렸어요. 근데 4년 동안 갚았더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한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그 충족할 수 있는 기간까지로 변제 기간을 잡는 게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라고 이제 대법원 재판 예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규정들만 놓고 보면은 일단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최근에 빌린 돈이 많으니까 변제 기간이나 변제율을 올리라 라는 보정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팔람을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취지로 이제 논하고 있고, 변제율이 낮으면 변제금을 더 올려야 한다라는 내용은 특별히 적혀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 변제 기간을 늘리라거나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재판 예규를 들어서 근거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이제 다퉈볼 여지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다퉈봤는데, 다투면 법원에서는 또 다시 보정이 나오는데 회생위원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 이제 첫 번째 보정 권고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하였는바, 근거는 60회를 권고하는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611조 5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614조 1항 2호 형평에 맞으며 요게 이제 이 규정에 근거해서 권고하는 거다,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법원의 케이스도 보면은 똑같이 612조 5항 단서조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특별한 사정이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회생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회생위원이나 개인채권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다.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하는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법원 결정문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를 실질적으로 밑에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무자회생법 611조 5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 했는데, 법의 규정을 다시 보면 제614조 1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변제율이 낮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냐 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문만 놓고 보면 법에서는 제614조 1항 4호의 요건,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은 경우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이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해석상으로 볼 때는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액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최저 변제액 같은 경우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그러니까 최저 변제율이 이 경우에는 5%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3%에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갚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최저 금액, 얼마 이상을 갚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임의로 회생위원이 당신은 변제율이 낮으니까 이거 이상은 갚어, 아니면 20% 이상, 50% 이상, 아니면 몇 개월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에 정해놓은 최저 변제액의 기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최저 이거 이상이면 된다라고 해놨는데, 임의로 회생위원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높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최저 변제액을 제외한 변제율이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생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도 보면 채무자회생법 614조 1항 2호에 형평에 맞으며 이제 요 규정도 있는데, 변제계획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이거에 근거해서 변제율이 낮으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변제율이 낮으면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변제 계획 아니냐라는 거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1항 2호에 규정한 이른바 공정 형평의 원칙이란 우선순위,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율이 낮은 거는 공평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변제율이 낮은 거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변제 계획이 아니다 라면서 이 근거를 들었지만,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근거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회생법 614조 1항 회생위원의 이의제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변제율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법률의 규정을 한번 보면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이런 규정이 있으니 회생위원이 이의하는 거에 가름해서 변제율을 높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회생위원의 논리거든요. 근데 614조 2항의 규정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614조 2항의 규정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법원은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1항 각호 요건 위에도 아래 다음 각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가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그러니까 월 최저 생계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변제에 투입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변제율 5%, 그 다음에 이상인 경우에는 변제율 3% 플러스 100만 원의 금액, 총 변제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가의 기준은 통과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변제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이의를 근거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된다라는 거를 볼 수는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에 관한 거를 근거로 해서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변제율을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610조 제3항은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쟁점은 법원이 그럼 회생위원이냐 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인데, 기본적인 법 체계나 해석상을 놓고 보면은 법원은 이제 회생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법관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으로 보여지고요. 가사 회생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최저 변제율이라든지 기본적인 변제 인가 요건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법을 벗어나서 아니면 뭐 근거도 없는 상태로 변제율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낮다고 판단해서 높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맞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대법원 2015마 9호 결정의 이유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회생위원들이 변제율을 60개월로 올리라거나 변제율을 높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거다라는 거는 이제 더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회생위원이 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인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도 뭐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같은 각호의 인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는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인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인가는 의무적인 것이다 라고 법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공평 형평의 원칙이란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 같이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돼야 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런 순위에 따라서 변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일반 채권이 세금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걸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됐다면 잘못 작성된 거겠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변제율이 낮다, 뭐 여기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이 오류라고 써놨는데 이런 경우들은 공정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생위원들이 변제율을 상향하는 고정공고의 근거로 내세운 근거들은 이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잘 정리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류의 변제율이 단순히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변제율을 올리도록 한 보정공고에 대해서는 여러 지방법원 사건들을 충분히 다 방어를 해냈고, 최근에는 이제 뭐 광주지방법원에서도 그런 소기의 성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내용은 사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여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대리인 사무실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 공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다퉈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